대기업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었어요. 더 늦기 전에 뭔가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할 때쯤 신용불량까지 됐었거든요. 15년도 처음 오픈하고 그때는 아파트 5개 광고를 하면 아니 이런 광고를 왜 하냐고 막 그런 민원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리 잡기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왁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왁싱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성 전용 왁싱샵 운영하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가게 이름이 왁싱하는 고양이라고 네. 써있는데 진짜 고양이가 있네요. 맞아요.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2마리 다 개냥이에요. 출근하면은 이렇게 딱 와서 최고의 복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왁싱샵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혹시 여기는 남성 손님들은 받으시나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아예 여성 전용이라고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혼자 근무를 하고 보통은 처음에 오픈할 때 오피스텔 안에서 시작을 하니까 조금密閉된 공간이고 무서워서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출근하시면 이제 뭐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에 오면 이제 청소 시작하고 고양이들도 좀 봐주고 바로 이렇게 엄청 귀엽게 있잖아요. 쓰다듬어 달라고. 안 쓰다듬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에너지를 좀 채우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방처럼 꾸며놓으셨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왁싱 하는 시술하는 시술룸이에요. 좀 아늑함을 주기 위해서 아예 그냥 커튼으로 위에까지 좀 가려서 좀 재밌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다들 왁싱 자체가 심리적으로 많이 긴장되고 무서운데 오면 누웠을 때 편안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나이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20대부터 50대 중반 후반까지도 오세요. 제 생각보다는 좀 높은 연령대 분들도 오시네요. 오히려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 학부모 분들이, 주부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보니까 왁싱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좀 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왁싱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브라질리언 왁싱을 가장 많이 하시죠. 여기 이 공간은 뭐예요? 샤워 부스인데 이제 처음에 오시면 필요하시면은 샤워 편하게 하고 바디 드라이어가 있어서 산모분들한테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저는 주 고객층이 산모분들이 많아서 배가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바디 드라이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옷 갈아입고 여기서 종을 이렇게 땡 눌러주시면 제가 달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왁싱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편히 누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누워만 계시면은 제가 알아서 쭉. 재료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재료는 사실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하드, 하나는 하드. 네, 소프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바디나 페이스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하드 같은 경우는 브라질리언 전용 왁스예요. 왁싱샵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38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왁싱샵 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대기업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었어요. 8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그것도 좀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은 그거를 관두는 게 또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8년을 일하면은 거기서 정말 적응도 많이 했고 맞아요. 또 호봉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뭔가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의 그 야생의 그 사회생활 느낌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신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부모님은 진짜 많이 서운해 하셨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은 사실 제가 선생님이 되길 원하기도 하셨고 어르신들은 또 회사 다니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또 대기업이면은 또 더 좋아하시고. 맞아요.
근데 그때 퇴사한 게 저는 20대에 잘한 일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둔 게 거에 대해서 미련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는 그 시야나 사람을 보는 눈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아는 것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회사 8년 동안 통장 관리, 월급 관리 같은 건 다 부모님이 해주셨고 저는 그냥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카드 찍고 밥 먹고 다니면 됐으니까 그때는 돈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테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아나무인이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하고 나서도 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대기업에서 8년 일하시고 뭐 퇴직금도 있으셨을 거고 하면은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자금적으로 부족함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회사를 오래 다니니까 대출도 많이 됐었고 삼성카드도 카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부모님을 좀 도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퇴사할 때쯤 이제 사기도 좀 당하시고 사업도 잘 안 되시고 하셔서 저는 그걸 좀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사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말리셔도 퇴사를 했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대출금이나 카드 금액은 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까지 됐었거든요. 신용불량자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 많던 시절이었어요.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털을 되게 많이 신경 쓰게 돼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브라질리언 왁싱의 장점 이런 게 좀 있나요? 왁싱은 사실 직접 해보시기 전까지는 어떤 느낌인지 사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가장 제가 꼽는 부분은 위생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준비하실 때 위생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요. 산후조리 하실 때도 훨씬 위생적으로 좀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걸 계기로 왁싱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장님도 그러면 예전에 왁싱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셨던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 근처에 있길래 그때는 그냥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가서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갔었어요. 막상 갔는데 괜찮아서 네. 이것도 사업적으로 시작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셨었네요. 맞아요. 여기 지금 옆에 보니까 국가기술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좀 다양한데 왁싱샵을 차리려면 이런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네, 미용 자격증, 피부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왁싱 기술 자체는 따로 별도로 배우셔야 하고 샵이나 아니면 교육센터에서 왁싱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으로 모델을 많이 구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병행으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피부 학원을 다니면서 왁싱 교육을 또 따로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좀 더 빨리 오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 오셨네요. 지금 계약 소리가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손님은 뭐 어디 왁싱 하러 오신 거예요? 뒷목 왁싱 하러 오셨어요. 천천히 준비하시고 종땡 눌러주세요. 네. 고개를 한쪽으로 편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왁스를 바르는 건가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하고 뗄 때 심리적으로 좀 무섭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또 시원하다고 하세요. 별로 안 아픈가 봐요. 그래도 손님이 잘 참으시네요. 아프지 않으세요? 조금 따가워요. 사장님 지금 한 8년째 왁싱샵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사업 초반에는 제가 얼레벌레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도 처음이고 그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시청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전 처음에 오픈할 때 작은 이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왁싱샵들이 그렇게들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왁싱을 교육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부동산에서도 말을 안 해주셨고 처음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뭐 이런저런 서로 다 챙겨서 시청을 갔었어요. 근데 반려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이게 말했더니 그거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청분이 말씀하시길 샵도 보니까 좀 예쁘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상가 가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이전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죠. 진짜 위기가 기회라고 잘 됐어요. 근데 사실 10년 전에는 그렇게 왁싱샵이 좀 폐쇄적으로 오피스텔 안에서 운영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좀 사람들 인식이 네. 왁싱샵 하면은 조금 안 좋게도 보고 이런 인식이 있어서 처음에 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예전에 처음 오픈하고 그때는 아파트 5개 광고를 하면 아니 이런 광고를 왜 하냐고 막 그런 민원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리 잡기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왁싱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성 전용이고 좀 뭐 문제 없는데 처음에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직업 선택을 좀 유니크한 걸 했잖아요. 대중적인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따끔하세요? 그래도 요즘에는 왁싱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졌다는 걸 좀 느끼시겠어요? 네, 그때 오픈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왁싱이 한 3년 뒤, 5년 뒤엔 더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작업은 마친 건가요? 네, 소독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깔끔해졌는데요? 그쵸?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간단하게.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 안 아프죠? 별로? 네, 아 예. 제가 이쪽 헤어라인이 더 길어요. 아주 살짝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무서우시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무서우시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얼얼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소독이에요. 아, 소독. 아. 근데 진짜 금방 시원해져요. 생각보다. 아픈 게 1, 2초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생각보다 금방 이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사장님 이제 또 다음 손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 손님은 대략 몇 명 정도 오세요? 평균 한 4명, 많을 땐 8분. 저는 박리담회로 너무 불특정한 사람들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조금 진입 장벽이 좀 있더라도 좋은 고객분들을 좀 더 많이 응대하자, 잘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름이 이제 노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왁싱샵 같은 경우도 좀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장사가 좀 잘 되나요? 네,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휴가 가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왁싱샵을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소영님이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한번 소자본이니까 시작해볼까?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단순히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술도 기술이고 전문성도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왁싱을 단순히 그냥 배워서 시작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한다는 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권태기도 오고 좀 힘들기도 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서 또 스트레스가 쌓였던 부분이 또 치유를 받더라고요. 왁싱샵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초기 창업 비용이 적은 편이네요. 그쵸. 그때 당시 800에서 300은 교육비로 썼고 나머지 500 가지고 임대료랑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어떤 왁싱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제일 쉬운 건 브라질리언 왁싱. 그래요? 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쉽고요. 오히려 디테일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 이제 페이스라던가 뒷목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랑은 반대네요. 오히려 이제 브라질리언이 네. 조금 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하니까 가끔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제 손이 그냥 먼저 아. 가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또 처음 오는 손님들은 네. 조금 좀 민망해하거나 어색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사장님이 조금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편하게 풀어준다거나 좀 이런 게 있으세요? 노하우가? 따로 팁이 있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건 시술 자체가 그냥 쉬는 시간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냥 엄마들은 또 아기 육아하고 지치시는데 그게 또 음악 듣고 아프긴 하지만 음악 듣고 좀 쉬다 가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세요. 대략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제모를 하는 시간은 15분 전후 내외이고 또 케어하는 게 15분 전후예요. 사장님 이제 다음 손님은 또 언제 있어요? 다음 타임은 이제 한 30분 정도 뒤에. 오늘 아침부터 촬영 같이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사장님의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더 진짜 만족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술이거든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걸 왜 굳이 왜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것도 되게 좋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할 때 갖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 박싱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